이제 또 헬기 쪽을 얘기를 드릴게요. 헬기가 의외로 이 진입장벽이 높은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AW, 레오나르도, 유로콥터 뭐 이 정도밖에 없죠. 저기 그 유럽에서는 한 3개, 미국에서는 한 2개. 그 벨하고 시코르스키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끼워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들어갔냐. 그렇다고 국내가 뭐 육군이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다른 국방부가 뭐 저거 헬기를 1000대를 사준다는 보장도 없고 시장이 제한됐고 예산이 제한돼 있으니까 민군 겸용 모델을 하면서 산자부 쪽 그 손을 잡았잖아요. 그게 빛나는 한수예요. 한없이 돈 집어넣을 수 없다고. 좀 후진 저기 그 수리온은 앞에 그 엔진이 위에 2개 달려 있어. 그 수리온 뭐그 못생긴 콧구멍이라 그러죠. 쟤는 별명이 못생긴 못생긴 들창거야. 수리온은. 옆에 있는 그 LH는 저 구닥다리 저기 그 뭐 모델 갖고 와서 한다고 또 욕 먹죠. 어쨌거나 그런데 꽤 괜찮은 물건이 나온 거예요, 저거. 결국은 문제 처음 많았지만 거의 다 잡았다고요, 지금. 그러면서 핵심 기술을 그 잡는 과정에 핵심 기술을 장악을 했다고요. 3개를 장악했어요.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세계적 수준의 핵심 기술이 하나는 비행 자동 제어. 저걸 헬기에서는 fly by wire FBW라고 안 하고 Automatic Flight Control System AFCS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날개를 이렇게 돼 있는 이 고정익기는 비행기가 이렇게 이게 이제 앞대 가리개 뒷공문이라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잡는 거를 피치를 잡는다 그러고요. 그다음 비행기가 이렇게 굴르는 거 옆으로 이렇게 굴르는 걸 잡는 거를 롤을 잡는다 그러고요. 비행기가 이렇게 회전을 하려는 힘을 잡는 걸 요를 잡는다 그래. 요. 일반 고정익은 피치, 롤, 요 3가만 잡으면 되는데 헬기는 저게 회전익이어 가지고 엔진 파워에 따라서 다른 증상이 나타나요. 위아래로. 그래서 네 축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수학적 알고리즘이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 지능의 그 핵심이. 그 다음에 진동 제어해야죠. 제가 왜 진동 생기는지는 전에 말씀드렸죠. 아무튼 저거 이제 블레이드가 4개잖아요. 블레이드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4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드밴싱, 헬기가 앞으로 진행하는 방향 쪽으로 블레이드가 치고 들어갈 땐 양력이 세게 작용을 하고요. 리트리팅, 이걸 어드밴싱 사이드, 이걸 리트리팅 사이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헬기 진행하고 있어요. 블레이드는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돌면 헬기 진행 방향이 가면 이렇게 돌 때는 맞바람이 있기 때문에 양력이 크게 작용을 하고요. 이걸 어드밴싱 사이드라 그래요. 이건 리트리팅이라 그래요. 리트리팅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반원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뒷바람이잖아요. 이렇게 가니까 뒷바람이 있어서 양력이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블레이드 하나를 기준으로 보면은 한쪽에서는 양력이 퍽 있다가 이쪽 가면 양력이 툭 떨어지고 또 다른 블레이드는 또 이쪽 가면 퍽. 그러니까 헬기를 보면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양력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진행 방향의 이쪽 리트리팅 사이드는 양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가고 있는 이러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저게 진동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걸 잡으려니까. 그래서 헬기는 저 진동 제어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저걸 우리가 장악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 날개 만드는 기술. 저게 의외로 꽤 상당히 고급 기술이에요. 그 날개를 우리가 장악을 했다고요. 저 날개 실험실을 그건 항공우주연구원 우리 그 나로우 쏘아올린데요. 누리호 쏘아올린데 이제는 그 항공우주연구원의 고흥 실험실에서 있어요. 그게 날개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를 다 할 줄 아니까 여러 가지 소재 바꿔보고 여러 가지 구조 바꾸면서 계속 실험하면서 저게 올라오고 있다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의 기술만 비어있어. 엔진은 기술로 저는 안 쳐요. 엔진은 사다 쓰면 돼. 급한 거 아니에요. 엔진은 얼마든지 팔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 뭐냐 기어박스 기술이라고. 그러니까 엔진의 회전력을 날개의 회전력으로 바꿔주는데 저 복잡하게 연결되는 그 박스 덩어리. 저거가 에어콥터. 예.
에어버스사의 자회사에서 공급한 기어박스가 불량이어가지고 마린원에서 우리 장병들이 숨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안 틀어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카이 사람을 인터뷰한 엊그저께 그 유튜버를 보니까 카이의 임원인데 기어박스 빨리 국산화해야죠. 네, 그거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문제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 그게 다 돼야 이제 근데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다 되면은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이제 헬기를 뭐 마린원 무장용도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가만 듣다 보면 사돈낱말 아니야. 이게 왜 그러냐? 근데 사돈낱말이 아니에요. 문재인 때 이거를 안 미룬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가 그거를 국산화하고 싶은 마음 많으면서도 누가 기어박스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과장이 그러면 속으로 다른 과장들이나 부장이 쟤는 지금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저래 가지고 저게 직장 생활 하겠어? 싸늘한 거죠. 지금 과연 그거 아니다 이거지. 저 문제가 문재인 때 단 1cm도 진행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서야 저게 이제 세상 바뀔 것 같으니까 저게 갑자기 살아나서 GE가 움직여서 아마 하나를 통해서 움직였겠죠. 하나랑 GE가 관계가 깊으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GE가 이탈리아에 있는 자기 자회사 근데 그게 기어박스 설계나 저런 경험이 있는 회사예요. 아비오라는 회사에 그 우리 기어박스하는 아마 STX인가 아니면 직접 카인가를 연결을 해줘가지고 지금 신나게 지금 저 국산화하고 있어요. 기술 이제 최종 습득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것까지 끝나면 우리는 헬기에 관한 기본 기술을 다 확보한 거야. 핵심 기술을. 그 얘기는 어떤 최첨단 헬기도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육박했다는 거예요. 벨사가 만드는 헬기, 시코르스키가 만드는 헬기 못 만들 거 없다는 거야. 그런데다 특히 우리가 무기와 전자장비 통합에서 강점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헬기 시코르스키 씹어 먹어야 됩니다. 시코르스키 록히드 마틴에 인수될 때 회사 가치 아까 말씀드렸지만 50억 달러 지금 환산을 하면 약 7조 정도에 인수됐었어요. 카이는 헬기 사업 하나 분야만 가지고 그 사업 분야의 가치를 7조에서 8조, 10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권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사업권을. 그래서 하나가 쉽게 못 먹어요, 저거. 덩치가 너무 커, 이제. 근데 카이가 그러니까 자기 몸값을 스스로 망가뜨리지만 않으면, 제대로 포커스만 한다면, 제대로 전략과 지능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수송기니 뭐 함재기니 이런 허방다리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면, 문재인과 안현호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면 카이는 제대로 간다고요. 그래서 카이는 성공 비결을 지키고 포커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 전략가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제품 개념 공짜로 얻고 있잖아. 대한민국 공군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거 중시해야 되고요. 군 정비사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안 보이는 요구사항. 저런 좋은 컨설팅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거대 기업 및 군사력 초격차 우위 전략과 정면 충돌하지 않는 틈새. 우리 그렇게 뭐 NGAD까지 안 가도 되고요. 우리 뭐 NGAD 쓰는 XA100 엔진 안 써도 되고요. 우리는 그거보다 좀 아래급에서 계속 갑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미국이 우리가 발전하는 거를 못 막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국 개발 체제가 미국의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룹만보다 우리가 뛰어나면 돼요. 생산 공정 및 생산 관리 체계가 노스롭 그루만이나 록히드 마틴보다 뛰어나면 돼요. 저 뛰어나다 그러더라고요. 군수 지원 체계가 미국보다 뛰어나면 돼요. 이 초격차를 유지하면 이러면서 미국을 추월 압도하면 이 분야에서 제품은 그런 첨단 괴물을 우리가 만들 필요도 없고 그 아래급에서 만들고 있으면 돼요. 중국을 우리 역할을 중국 억제에 관한 우리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초첨단 사람 죽이는 무기까지는 안 가도 된다 이거야. 천조국이랑 어떻게 그거죠. 예.
그렇게 가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이 되냐면은 어느 순간에 미 국방부나 미 방산기업이 카이 보고 비행기 이거 좀 만들어 주는데 같이 만들거나 만들어 달라 혹은 만들어 놓은 거 팔아 달라라고 해요. 지금 우리 TO-12 지금 미국 훈련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앞으로. 미국 쪽에 네 번째, 그러니까 보잉,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로만 그리고 카이 혹은 카이의 자회사가 미국 쪽 그 전투기 헬기 쪽에 네 번째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그 징조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 기갑에서 AS-21 검토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K9 가지고 미 육군이 실험하잖아. 탄약 사가잖아. 그런 징조 한번 일어났죠. 앞으로 일어날 징조가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그건 좀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전함을 핵심적인 거 말고 거의 핵심을 갖다가 쏙 끼워 넣기만 하면 그 전 단계까지 전함을 만들어주는 거. 잠수함이나. 거기까지만 가면 쏙 끼워 넣기까지 만들어주는 거. 우리가 그 플랫폼 만드는 비용이 미국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들 라인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안 죽일 거야. 근데 일부는 우리 쪽에 그걸 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시절이 온다고 봐요. 당연히 비행기 쪽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쟤들이 우리보다 연구개발 체제가 더 뛰어나고 생산 공정 및 생산 관리 체제가 뛰어나고 군수 지원 체제가 뛰어나. 쟤들 쓰면은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첨단 괴물스러운 거 빼고 그 아래급은 한국을 시켜서 우리 속된 말로 하면 OEM 시켜서 받는 게 편하거나 혹은 한국 무기를 사서 쓰는 게 편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앞으로 그런 세상까지 갑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카이가 눈을 뭐 수송기를 해볼까? 수송기에다가 그 독박 씌워갖고 국가돈 빼갖고 민항기 노하우에서 민항기 해볼까? 뭐 함재기 날개 꺾어서 함재기 해볼까? 그런 그 이상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카이의 역량을 낭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펌프질을 한 아이템에 속지 말고 자기 포커스를 고스란히 지키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저는 LH 뭐 상당히 작게 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카이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LH를 가지고 무장 헬기를 만들 수가 있다고. 아, 이게 만약에 무장 헬기라고 생각을 무인 헬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 사람 왔는데 무기가 들어가 있든지 전부 연료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유인 헬기 한 대가 뜨면서 저를 한 두세 대 같이 갖고 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벌한 거죠. 저 사람 앉는 자리에 연료가 들어있든지 저게 연료 집어넣으면 한 300갤런 한 1톤은 집어넣을 거야. 혹은 무기가 들어가 있든지. 근데 저게 왜 그러니까 헬기 자체가 무인 헬기인 거지 그냥 그 LH 자체가. 저게 왜 저게 그 꿈 같은 소리가 아니냐면 그리고 그 무인 헬기가 각각이 또 드론을 사출하고 그러니까 유인 헬기도 드론 사출, 무인 헬기도 드론 사출. 그래서 저 아파치나 바이퍼 같은 공격 헬기가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성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해병대 그 공격 헬기가 저기 마리노 무장형이 돼서 해병대 쪽에서 좀 많이 싫어한다라고 한다면 카이가 제안을 하라고. LH 무인 헬기 만들어서 무인 무장 헬기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마리논 공격 헬기 들어갈 때 제가 앞에서 먼저 들어가서 작사를 내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바이퍼 한 대 사는 가격이면 마리논 무장형 한 대에다가 저 무인 헬기 한 두세 대 앞에 세우고 갑니다. 어느 게 더 파워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납득한다고요. 아직 저 말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카이는 지금 로비를 해야 되는 거야. 국방부에. 저런 컨셉으로 갑시다.
자기 밥을 찾아 먹어야지. 저거 카이밖에 못해요. 그다음에 유무인 듀얼 모드 헬기, 이거 며칠 전에 그 연합인가 YTN인가에서 보니까 이걸 복합 헬기라고 표현했는데 복합 헬기가 아니에요. 유인 헬기예요. 유인 헬기인데 급하면 자율주행 시킬 수 있다 이거야. 모듈 하나 더 추가해 갖고. 지금 미국이 그거 실험하고 있어요. 그게 나르파, 미국의 그러니까 국방 첨단 연구 프로젝트 관리국이 그 블랙호크 가지고 그거 실험하고 있다고요. 한번 직접 보세요. 예, 블랙호크 유인 헬기인데 조종사가 안 앉아 있어. 저런 복잡한 작업들을 다 유인 헬기가 그냥 거기 몇 가지 자동화 장치 있어 갖고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려버리잖아. 근데 지가 혼자 뜨잖아. 그러니까 유무인 듀얼 모드 헬기죠. 그러니까 무인만으로 만들면 저 조종석을 다 없애고 저기에다가 무기를 채워놓든지 연료를 채워놓는 거고, 유무인 복합 헬기를 하면은 유인 헬기인데 그 모듈을 더 추가 장착을 해서 급하면은 그냥 무인으로 보내버리고 무인으로 작업시키고.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manned, unmanned, dual mode 저기 그 헬리콥터죠 저게 시코르스키하고 나르파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거 대한민국에서 누가 할래? 카이밖에 못해요. 왜 한다는 얘기를 안 하냐고. 저런 프로젝트 하겠습니다라고 국방부를 왜 못 꼬시냐고. 혹은 저거를 뭐 국방부나 ADD가 아직 돈을 지급 안 하지만 저희가 기초연구를 요번에 국민성원의 바탕에서 저희가 많이 팔았기 때문에 요번에 이거를 위해서 기초연구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특별히 100억을 배정했습니다라는 기자회견 왜 안 하냐고. 좀 저렇게 좀 멋있게 노는 거 좀 보자고요. 카이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 왜 DX 코리아에다가 되도 않는 무슨 이상한 범고래나 갖다가 해서 그 무슨 홍보전하고, 아니 사람 죽이는 군사 무기가 대중몰이 홍보로 해서 하냐고. 그렇잖아요. 거기다 무슨 날개 꺾은 어디 팔지도 못할 함재기나 하고, 항공모함 하게 되면 그거는 4,000명이 들어가는 강철 관짝인데. 정신들 차리셔야지. 지금이 무슨 문재인 안현호 시대인 줄 알아? 가히 그 임원들 정신 차리세요. 간부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맞아놓고 왜 회사를 비약을 제대로 못 시키냐고. 그렇게 헤매면 비약 못해요 회사 다음 단계로. 지금 카이는 좋든 싫든 간에 이때까지 너무 잘해와갖고 그 세 거인이 있는 링에 이제 작은 그 슈퍼 헤비급 선수 사이로 지금 패더급이나 플라이급 선수가 하나 올라간 상태예요. 이제 한 방에 훅 가는 수 있어. 덩치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보여드리잖아. 장시간 고공채공 무인 정찰 헬기. 저거 반드시 필요하죠. 저 15시간 채공할 수 있고요. 작은 비행기예요. 그 마력수 한 1000마력 정도밖에 안 돼요. 엔진이. 그러니까 우리 엔진 마력수가 우리 저기 그 LAH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연료 많이 채우고 그래가지고 무려 15시간을 떠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로터 이런 걸 잘 디자인해서 무려 6,000m 상공까지 올라가요. 만약에 저런 게 우리 호위함이나 구축함에 한 두어 대씩 있으면은 배 입장에서는 공중에 6,000m 올라가면 270km를 내다보거든요. 반경. 얼마나 든든해.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데. 저거 지금 우리가 이번에 국민성원과 여러 가지 우리 그 구군이 다서 올해 좀 돈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저게 우리가 100억을 쾌척을 해서 먼저 선행 연구를 저희 회사가 그냥 할게요. 그 정부에서 좀 돈 좀 만들어서 도와주시면 저거 해서 우리 해군 좀 강화해 봅시다. 아, 이런 걸 하셔야지. 아, 참, 나 저 MQ-8C 저거 그 파이어 스카우트 보면 정말 부러워. 저거 조그만 비행기인데 저거 6,000m 올라가요. 정찰하는 애거든. 우리 구축함이나 우리 저 호위함에 저런 거 한 대씩 운영하면 중국 애들 정말 그거 하죠. 그런데다가 이제 대잠 초계를 하기는 조금 작죠. 힘도 약하고. 그건 좀 다른 걸로 해야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또 카이만 할 수 있는 게 있죠. 차세대 고속 장거리 기동 헬기인데 이게 지금 이거는 제 이제 제안이죠. 아마 우리 지금 검토하고 있을 거예요. 개념 검토하고 있는데 저게 6,000마력짜리로 해볼 만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요. 지금 미국이 공격 헬기는 아파치 이상으로 안 가고 있습니다. 또 진화를 안 시키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차세대 헬기 진화시키고 있는 게 다 저 동축 반전 고속 뭐 400km 정도 가는 애를 진화시키고 있어요. 미국이 저게 모델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단발 엔진 3,000마력 레이더 X고요. 다른 하나는 10,000마력짜리 디파이언트입니다. 그러면 미국 헬기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 블랙호크는 퇴출이거든. 블랙호크 대신에 블랙호크 4,000마력인데 3,000마력으로 하나 내려간 거고 그 다음엔 4,000마력 접수는 공격 헬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퍽 튀어서 10,000마력급의 시코르스키나 디파이언트가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6,000마력이 비어 있잖아. 6,000마력이 비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6,000마력짜리 10,000마력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6,000마력이나 4,000이나 6,000마력짜리 저런 걸 만들면 저게 시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6,000이면은 라이트 헤비급이고요. 우리가 중량 헬기인데 중헬기인데 그 중이 무거울 중이 아니라 미들입니다. 그 4,000마력이면은 슈퍼 미들이에요. 미들에서 무거워요. 그다음에 3,000마력이 진짜 미들이에요. 우리 경무장 헬기 LH가 경자가 가볍다는 게 헬기에 붙은 게 아니라 무장에 붙은 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저거 2,000마력이거든요. 2,000마력이면 절대로 라이트 헬기 아니에요. 라이트 미들 헬기예요. 미들급인데 라이트한 거예요. 1,000마력 저짝가야 라이트 헬기. 아까 MQ-8C 같은 거.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 2,000마력짜리 헬기 작은 거 아닙니다. 우리 LH. 저게 미들급인데 미들급 중에 경량이에요. 그러니까 라이트 미들급.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미국 애들이 하는 그거랑 되게 컨셉이 같아져요. 그러면 이제 지금 미국은 3,000마력짜리 미들급하고 10,000마력짜리 슈퍼 헤비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슈퍼 헤비랑 미들 사이에서 비어 있는 게 뭐야? 한 4,000마력급의 슈퍼 미들급 비어 있죠. 거기에는 아파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저기 뭐 블랙호크가 없어져 가니까. 근데 6,000마력 정도의 라이트 헤비급이 비어 있는 거죠. 거기 언저리가 시장이 될 수 있어요. 그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저건. 저건 이제 그냥 자료 화면이라서 저건 10,000마력의 디파이언트입니다. 저거 아주 큰 헬기예요. 엄청 큰 헬기예요, 쟤는. 근데 동축 반전을 하기 때문에 로터, 그러니까 날개의 직경이나 이 내려앉는 면적이 블랙호크랑 같아요. 굉장히 빠르죠. 한 400km 달리죠, 쟤. 예, 엄청 빨리 달리는 애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과제일 거예요. 차세대 고속 기동 헬기 저런 거 좀 많이 만들어야죠. 그래야 중국이 겁을 먹죠. 우리한테 맞으면 되게 맞으니까. 저런 거 한 200~300대 뭐 100대 갖고 있으면은 그냥 출동해서 한 저런 게 아니라 저것만 해도 저기 뭐 6,000마력급만 해도 출동해서 한 거의 한 600명, 1,000명의 특수부대 요원이 바로 그냥 1시간 거리면 400km 바깥에 안쪽에 적 후방에 떨어져서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겁먹죠, 중국이. 겁을 좀 먹게 해야 얌전해지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은 시뻘건 덩어리라.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카이만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차세대 대형 헬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공군의 소유제기가 있어야 돼요. KF-21 다음에 저거 해보자라는 공군의 소유제기가 있어야 되고, 이럴 경우 이제 엔진 선택 및 협상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거 이제 판로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치명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미 정부가 저게 제약을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토 국가에만 팔 수 있다든지 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빌드업을 해야죠. 몸집을. 그래서 나토 국가들한테 저걸 신용을 쌓을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은 저게 수직미익이 접힙니다. 그래서 수직미익을 접고 나면은 델타형 전익기가 돼요. 그래 아까 말한 F-111 비슷한 느낌을 줘요, 제가. 옛날 비행기. 내부 연료로 4,000km 이상 가야 되는 항속이고요. 중국에 대한 압도적 공중 지배에 도움이 되겠죠.
이게 이 경우에 이제 생산 대수 또 수출 이런 게 제일 큰 문제가 되고 미국과의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 개념적인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이제 공군 쪽에서 할 겁니다. 이건 오나가 공군이죠. 예, 이건 당연히 무슨 공군이 이 정도 일은 바로 그냥 그 결정을 해야 될 일이죠. 예, 예. 그 카이가 함부로 할 일 아니죠. 카이가 이제 아쉬운 게 이런 그 중대형 드론 시장을 못 들어간 거죠. 이게 이제 영역이 세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고도 고고도 장기 채공 정찰기, 한국 용어로 무아브라고 부르죠. 예, 저기 뭐야 미디엄 알티튜드, 그러니까 중고도 언맨드 그렇게 뭐 에어본 비이클 그래서 무아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중고도 무인 공중 드론이란 뜻이 되겠죠. 미국 용어로는 저걸 메일이라고 부릅니다. 미디엄 투 하이 알티튜드, 그러니까 중고도 고고도 롱 인듀런스 장기 채공 이런 뜻입니다. 대한항공이 꿋꿋하게 해와서 뭐 다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피탄 무인 편대기라고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저렇게 부르고 미국에서는 저걸 OBSS 무인 정찰 감지기라고 부릅니다. 예, 이거는 이제 OBSS는 한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스텔스고요. 그 다음엔 저가격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국산 전투기 엔진 좀 그러니까 미들급 엔진이죠. 저는 최첨단 전투기 엔진은 퀘스천 마크지만 미들급 엔진까지 만드는 거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국산 그러니까 쟤는 저가격이 돼야 돼요. 저걸 이제 미국서는 소모가 가능하다. 그래서 어트리터블이라는 단어인데 저거는 최근에 만들어진 단어라서 영어 사전에도 잘 안 나옵니다. 정찰 감시를 하는 애고요. 그다음 뱃속에 이제 미사일 같은 거 한 도박 넣고 있다가 이제 그 쟤를 이끄는 KF-21에서 야 발사해 명령 때리면 쫙 발사하는 그런 애죠.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 게 이제 그 스텔스 가오리, 스텔스 가오리죠. USFW라고 제가 이름 붙인 거. 예, 저것도 대한항공이 꿋꿋하게 해왔죠. 이게 문재인 정부의 드론 물먹이기 정책 덕분에 카이가 저거를 손을 안 쓴 거예요. 저쪽 영역을. 그러니까 비어 있어요. 근데 저기가 생산 대수가 훨씬 많아요. 일반 전투기보다. 앞으로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카이가 저거를 대한항공과 선의 혹은 보완적 경쟁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다가 많이 투자를 하셔야지 무슨 뭐 수송기 같은데 한눈 팔고 뭐 전익기 한눈 팝니까? 쪽팔리게. 세계 네 번째 회사가 네 번째 전투기 헬기 회사가 자기 몸무게를 몰라. 그래서 미국의 3대 기업을 제외하면 전투기 헬기 영역에서 카이가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게 게임이 커져 있어서 판이 커요. 그래서 이게 지능과 전략과 포커스를 놓치면 한 방에 훅 가는 그런 빅게임입니다. 카이가 빅게임 플레이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송기, 함재기, 뭐 우주 로켓 엔진 이건 미련 버려버리고 전투기 헬기, 중대형 드론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아무튼 카이가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이뤄서 우리나라가 정말 매우 강력한 무기와 군사 지정학적 영향력을 가져서 동아시아 안정과 북한 자유화에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정신과 문화와 그런 역사 해석과 이런 게 다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